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난임검사의 결과를 환자 부부에게 설명하고 그를 토대로 어떻게 임신 시도를 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여러 과정에서 난임 부부가 상처받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여러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검사 결과만 가지고 시술 과정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병원에 내원하시면 부부가 여러 검사를 받게 됩니다. 대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분이 받는 검사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남편분도 초음파 검사나 기타 정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할 때 의사로서 조금은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아내분이 나이가 더 많은데 난수 기능이 좋지 않고 남편분의 정액 검사에는 별 이상이 없을 때입니다. 물론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검사 결과를 들으시는 상황에서 주치의가 남편분은 정상이네요,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든 책임은 아내분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상인데 뭐 어때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제 영상 중 정액검사의 2회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액검사는 남편의 가입 능력을 100% 개런티, 즉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액 중 정자의 상태만을 본 것이고 나머지 정자의 퀄리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성분인 정액의 질적인 면이 좋지 않거나 정액에 백혈구 등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정자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하한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잘 설명드려야 합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감사한 것이고 이 결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분이 정액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들었을 때 만약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나는 정상이니까 살던 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치의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언급해 주셔야 아내의 입장에서 말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남편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남편 스스로 고민할 여지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언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분은 아주 정상인데 남편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시술까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로서는 들으시는 부부들이 놀라거나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에 내원하는 그날부터 검사와 치료를 하고 결과를 받아보는 모든 과정에서 부부는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난임검사를 하러 병원에 온 것이 결코 아니고 부부가 결혼하고 살면서 생기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치의가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하고 고민하며 내원하신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불안감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하나의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배의 엔진에 문제가 있든 방향키에 문제가 있든 또는 다른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공동의 몫이자 부부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 주위에서 임신 소식을 들으면 부부는 결코 남의 일처럼 넘기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검사 결과 중 어느 한 가지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순간 시험관이나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예를 들어 결혼 2년차 32세 여성분의 남편은 정상 정자만 살짝 정상치 이하로 감소되어 3% 정도 되고 임신 시도는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나팔관 조영술을 했는데 왼쪽 나팔관이 잘 통과가 안 되고 감겨 있어서 그쪽에서 배란됐을 때는 아무래도 가입력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시험관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과정을 알고 여러 가정사적인 상황이 겹쳐 있고 임신이 안 돼서 받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기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라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네 가능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당한 다른 의학 외적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아직 여러 전 단계의 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험관하기 시술이 말처럼 그렇게 그냥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대해 잘 설명드리고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부부관계 시도부터 차분히 해보자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병원이 있는 것이고 저와 같은 의사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부부는 댁에 가셔서 일상을 보내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행복한 대로 그 삶을 누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검사 결과를 들으시려 내원한 부부들에게 어떤 식으로 결과를 설명하고 상담을 하는 게 맞는지, 부부들의 걱정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주치인 제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약해보면 검사 결과가 나쁘다고 서로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절대 아니다. 부부의 일은 부부의 선에서 잘 조율하고 좋은 일, 기쁜 일만 흘러가도록 순리적으로 살자. 놀라고 당황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에 놀라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이 최선의 길을 최적의 방법으로 잘 선택해 주길 바라자. 의사도 찾아온 부부에게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피되 부부의 말 못하는 가족, 사회적 상황도 고려해서 도와줌 때문인지 꼭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안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그리고 의사 한마디에 밤새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같은 방법만 되풀이해서 방치되는 느낌이 들도록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